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 사람 실제로 사업가고 일본계 미국인이죠. 그 권2 이 제 2권에 보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만드는 것.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거기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원들은 자기 시스템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시스템 속에 하나의 도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시스템을 갖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요사키가 주장한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사버린다든가 기요사키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부자 아빠가 진짜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일갈 안 했고 자기 친구의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요사키의 인생의 멘토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하는 것 일어났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건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기요사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가입료예요. 진입료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A사, N사, S사 전부 다 진입료가 있어요. 그것만 내면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빌 게이츠가 내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했다면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그래놨어요. 그만큼 유망한 앞으로의 유통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시스템, 특히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는 하지만은 진입의 자유가 있어요.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또는 세계 전체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회원이 되려면은 입회비를 내야 돼요. 그게 수월치가 않아요. 수월치가 않아요. 그리고 매월 물건을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빚졌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빚졌다, 손해봤다 그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베팅 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해를 봐요? 990원짜리 칫솔 샀는데 나 망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 1,몇백 원짜리 물건 하나 사고 나 망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씩 샀다가 직급 올라갔는데 나중에 한 푼도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봤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해. 뭐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업은 이거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해요. 애터미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일본에서 지금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왜 패했는가 요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패인의 가장 큰 요인이 일본 연합함대,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함대가 미군 니미츠 제독이 지휘하는 미 해군보다 훨씬 강했는데 패했거든. 왜 패했는가? 그 패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불분명했다야. 목표가 불분명했다. 여기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설악산을 올라갈지 지리산을 올라갈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산도 올라갈 수 없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올라갈 건지. 그러니까 내가 3년 이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그러면 군대에서 많이 쓰는 후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3년 후에 스타마스터가 되려면 점수가 좌우 점수가 얼마가 포인트가 얼마가 돼야 되지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아이고 뭐 열심히 한번 해보지 뭘 열심히 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부 합해서 저는 항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티튜드, 태도.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마음가짐. 제가 많은 강의를 했지만은 결국 하나예요. 포인트는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테크닉,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리크루팅하고 물건을 파느냐 하는 문제는요. 마음가짐, 태도만 똑바로 돼 있으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고 스폰서들 있잖아요. 스폰서들 중에는 또 거의 대부분 스폰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거의 산신령급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뜻이 간절함만 있으면요. 가르쳐줘요.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지. 안 물어보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뭘 원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폰서가 뭐 안 해주나? 안 해줘요. 왜? 뭘 원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해요. 엊그제 대만에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합리적이에요. 이것이 좋고 싸면은 산다. 그 개념이에요. 우리처럼 체면이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뭐 애터미 역사가 5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역사상이죠. 역사상 오픈 세미나에 1,800명이 모인다. 그것도 3,000명이 오겠다는 걸 제안을 해가지고 강당이 1,800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여기에 직급이나 또는 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또는 회원수라고 가정해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을 보이냐 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는 잘 성장이 안 돼요. 이렇게 성장이 안 되다가 어떤 지점에 오면 이렇게 폭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티핑 포인트. 우리말로는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팍 튀는. 여기가 직급으로는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지극히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운데 이때까지 잘 참아내면 포기 않고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요. 요건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밀어붙여서 올라가요. 밀어붙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파트너들이 성장하니까 자기가 그냥 하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싹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꺾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가 5천만 원이에요. 여기가 5천만 원에서 다 만나도록 그렇게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로얄 또는 스타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8억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요 점근선에 점근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가면 전부 다 얘가 스톱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때 꺾어지는 것이 스타쯤 될 겁니다. 스타를 맞출 때쯤 이렇게 꺾어져요. 꺾어지면서 서서히 증가해요. 여기서는 아주 급하게 증가합니다. 급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애터미 회원 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처음에는요 증가를 안 해요. 증가를 안 해. 인식이 나빠가지고 증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작년만 하더라도 한 달에 3,000명이 지금 8,000명이 한 달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폭발적으로 늘어버려요. 지금 이제 대만 시장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대만 시장이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요. 대만에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300개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밑에 어딘가에 다운라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태도인데 이제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태도인데 애티튜드란 말이야.
요 태도,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만 잘 가지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대만에서 한 강의 제목이 바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대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걸 채택을 했습니다. 동양철학 4서 3경 중에서 최고의 서적인 주역 제1장과 제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강불식 요것은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후덕 재물은 땅의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반드시 보복을 받습니다. 누구의 보복을? 자연의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주역 제1장 건괴에 나옵니다. 건괴라는 것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천행건, 그래,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해가 서쪽에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아침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되고 사계절이 운행하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도 이 자연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법칙도 수요와 공급의 시작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끝나듯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 법칙은 대한민국에도 적용되고 타이완에도 적용되고 미국에도 적용됩니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자는 신사숙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개념이 신사숙녀고 리더예요. 리더. 신사숙녀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신사숙녀예요. 건전한 상식. 군자는 자강불식 그랬어요. 이 강은 강할 강자인데 여기서는 힘써 일하다 그 뜻입니다. 군자는 불식, 쉬지 말고, 즉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법칙, 경제법칙, 인간 세상의 모든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일확천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쉬지 말고 힘써 일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 군자가 된다. 그러면 신사숙녀가 되고 리더가 된다. 꼭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패가망신해가지고 거지가 된다고. 전체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어요. 요건요 세계의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뉴턴의 제1법 운동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에요. 이 세 개의 운동 방정식으로 모든 천체의 움직임 그리고 자연에서의 모든 운동은 다 설명이 돼요. 세 개의 방정식 가지고 다 설명이 된다고요. 요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아직도 뉴턴 역학 가지고 다 설명이 돼요. 이제 아주 광속적으로 움직이는 세계 초미립자 세계에서는 물론 이게 성립이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라는 걸 넘어가는데 요 법칙은요 한국에서도 같고 미국에서도 같고 타이완에서도 다 같아요.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넘어진다예요. 이게 관성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넘어지는데 미국에서는 뒤로 넘어진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버스가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진다. 그렇죠? 이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동차가 처음부터 100km로 나갑니까? 안 그렇죠. 점점 빨라져서 가속도가 난단 말이에요. 이건 힘과 질량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제2법칙,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 인간세, 여기 지금 수요와 공급 법칙을 그려놨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요 세 개의 자연 법칙이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분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은요, 바위가 아파요, 주먹이 아파요. 주먹이 아프죠. 가만히 칠 때하고 세게 칠 때하고 언제 더 아파요? 세게 칠 때 아파요. 그거 저 사람 미쳤나? 근데 왜 아파요? 치니까 아프다. 참 간단해서 좋네. 왜 배불러? 밥 먹으니까 배부르지. 말은 맞는데 그게 좀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죠.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 그건요 작용과 반작, 이 뉴턴의 제3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위를 치면은요 바위가 똑같은 힘으로 나를 쳐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걸어가요. 왜 앞으로 가요?
이것도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이 발로 여기다 힘을 주고 땅바닥을 밀어요. 밀면은 밑에 바닥이 똑같은 힘으로 나를 앞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에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반작용이 똑같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운라인에 작용을 해주면 액션 앤 리액션이거든요. 액션을 취해주면 밑에서 똑같이 리액션으로 나를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작용이 없는데 반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법칙이거든요. 자연법칙이에요. 로켓이 올라가는 것도 밑에 가스가 뿜어주니까 그 반작용으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힘이 밑으로 밀면 다시 우로 밀는 힘이 반작용으로 생기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을 흘리면 반작용으로 오는 것이 소득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어린애에게 밥을 몽땅 먹여가지고 내일 청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배 터져 죽지 커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자연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법칙은 어길 수가 없고 그걸 어기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부작용이. 그래서 자연법칙 또는 도덕법칙을 어기고 뭔가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자연법칙은 변함이 없다. 군자는 따라서 자강불식 그랬단 말이에요. 군자는 쉬지 말고, 즉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이걸 뒤로 뒤집으면, 그렇게 하면 군자가 되고 신사숙녀가 된다예요. 이게 제2장 땅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땅을 설명해요. 땅, 지세곤. 이것은 땅의 새는 활동입니다. 땅의 활동이 권계인이 군자 또 나오죠. 군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땅의 활동의 권인이 군자는 후덕체물. 그래서 후덕체물. 두터울 후자, 큰 덕자, 재는 실을 재자입니다. 적재함이 어떻다 할 실을 재자. 이건 물건 물자죠. 군자는 만물을 포용해야 된다.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땅은, 이 지구는요, 서울도 포용하고 있고 뉴욕도 포용하고 있고 타이베이도 포용하고 있고 남녀,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다 포용하고 있고 동식물 다 포용하고 있고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 설명이 앞에가 나와요. 그러니까 군자는 마치 이 땅이 만물을 포용하는 것처럼 두터운 덕을 쌓아서 만인을 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인을 포용하면 뭐가 된다? 군자가 된다. 군자 곧 리더가 된다. 리더, 신사숙녀가 되고 리더가 된다. 만인을 포용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애터미는 진입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동네 친목계도 그 계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나 공직이나 이것은 엄격하게 자격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경리과다. 그러면 이 녀석은 상대 출신이겠다. 그 정도는 다 알죠. 전산 잘하겠고 부기를 잘 알겠다. 알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신입사원을 잘 모르더라도 어떤 스펙을 가진 사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 스폰서는 자기 다운라인에 어떤 인물이 들어올지를 전혀 몰라요. 봐야 알아, 봐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세가 많은 부인지 적은 부인지 성격이 괴팍한 부인지 괜찮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인을 포용하지 않으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만인을 포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별 괴팍한 사람이 다 들어와요. 참 이상한 사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상하지 상대방이 보면 네가 이상해. 그렇죠?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세계 도처를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숲이라든가 동물, 인간을 다 포용하고 있고 이게 까오슝시입니다. 중국 타오이 안에 까오슝시를 다 서울 포용 다 포용하고 있어요. 주역 제2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땅이 이와 같이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하듯이 군자도 두터운 덕을 쌓아서 만인을 포용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게 중국 최고 대학, 중국의 MIT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 그 앞에 누구 주석이죠? 그분이 졸업한 칭화대학의 교훈이에요. 칭화대 이쪽에 교문이 있고 칭화대학 교문에 이렇게 자강불식 후덕채물. 다시 말하면 중국의 지도자를,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덕목이 이거예요. 자연법칙, 과학법칙, 인간법칙, 경제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군자는, 여기서 지도자는 그러겠죠. 지도자는 쉬지 말고, 다시 말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힘써 노력하라.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리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 덕을 두텁게 쌓아서 만인을 포용하라. 그러면 지도자가 된다. 이게 칭화대학의 교훈이에요. 자, 적덕여경입니다.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에 나오는데 원래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앙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주역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덕을 쌓는 집안은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 즉 악을 쌓는 집안은 남는 재앙이 있다, 이 말인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해석이 있고 현대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말은 덕을 쌓는 집안은 남는 경사니까 자기 자손대까지 경사가 있고, 그 말이에요. 나만 경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손이 좋다. 그건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많이 경험했어요. 즉 아버지가 괜찮으면 저놈이 누집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개망난이면 아들까지 그래, 저 자식이 저건 누집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덕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 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니까 후에 사람들은 덕이라는 말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덕여경. 다시 말하면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은 그 자기에게 경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경사가 있고, 악을 많이 쌓으면 자기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덕을 베풀면 자기가 베푼 덕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 근데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미국의 구글을 찾으면 이게 나와요. Good deeds, great returns. 선행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엄청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노인을 이렇게 보살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다. 이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심보감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적금 이후 자손, 이 말, 재물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반드시 자손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다 못 지켜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보면 그래.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해. 죽어라고 이래가 자수성가해. 그럼 부자가 돼. 그러면 아들은 뭐가 되냐면 한량이 돼. 한량이 돼가지고 첩 여러 거느리고 살아 이제. 그래도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그대로 버텨. 근데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은 건달이 돼. 건달이 돼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어. 재산을 물려줘도 다 못 지켜. 그 다음에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반드시 다 읽는 것이 아니니 남모르게 남모르게 덕입니다. 남모르게 덕을 쌓아 그래서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삼느니만 못하다. 이 말은 앞에 적덕여경과 같습니다. 내가 덕을 쌓으면 이것이 자손대까지 경사가 있다. 그런 예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이 이렇게 덕을 쌓아놓으면 자손이 융성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살다가 부덕을 쌓으면, 악을 행하면 다 죽어. 그러다가 어느 때에 덕을 쌓으면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음덕양보. 남몰래 선행을 하면,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음덕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다 그게 아니고 남몰래 덕을 베풀면 양보, 변양자 보답보자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내가 보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를 위해서 남모르게
남모르게 도와주면 덕은 베푸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 먹는 걸 덕이라고 절대로 안 해요. 덕은 뭘 의미하냐면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심동덕이란 말이 서경에 나오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것은 덕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걸 덕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게 했는데 드러나게 나한테 보답이 온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원문은 이겁니다. 덕불고 필율인.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근데 그 주자가 설명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덕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에 덕 있는 사람이 모여든다, 그런 말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아무리 덕이 없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권력 중에 가장 큰 게 돈 권력과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은 좁은 의미의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어떤 조직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치 권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돈 권력과 정치 권력을 잡으면, 인사권, 인사 권력을 잡으면요, 그 주변에 반드시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이 덕이 있느냐 없느냐고는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모여요.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인재가 모이는데 덕이 없는 사람 주변에는 몰입애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했을 때, 돈 권력과 인사 권력을 잃었을 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덕이 있었느냐 덕이 없었느냐가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도 스폰서가 위치에 있을 때 덕을 베풀면 반드시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이렇게 덕을 베풀면 프렌드가 생겨요. 프렌드는 몰입애들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덕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우리 그 상도라는 전에 그게 저 드라마가 있었죠. 상도. 그 조선 후기 그때가 명종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 만상 거상이었던 그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에? 누구요? 임상옥이죠.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있었던 분이에요. 있었던 분이에요. 그 양반이 한 말 중에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게 남아있는 말이 재상이니까 여기까지 해석해야 돼요. 재상. 재물 중에서 최상은, 그 말이에요. 재물 중에서 최상은. 그래서 꺼내야 돼요. 재물 중에서 최상은, 즉 세상의 재산 중에서 최상은 어떻게 생긴 것이다? 물처럼 평평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을 골고루 갖는 것이 재산 중에는 최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임상옥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 나눠줬잖아요. 재산 중에 그걸 애터미가 추구하는 거예요. 상한선을 두고 공헌을 하되 더 갖지는 말라는 거거든. 재산 중에서, 재물 중에서 가장 최상은, 상이니까 최상은 물처럼 평평한 것이다. 인중직사형. 이 중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장개석 총통의 후가 중정이에요. 중정. 이게 한자 중에서는 최고거든요. 중과 정이. 중은 중용이니까 최고를 의미해요. 인중직사형은 사람 중에 최고는, 그 말이에요. 사람 중에 최고는. 그죠?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직사형. 저울처럼 고든 사람. 저울처럼 고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사람 중에 최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전부 다 그 목적 자체로 보는 것이지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가 늘 하는 얘기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칸트가 한 얘기인데,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봉. 그냥만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만난다. 그건 뭐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요놈은 내가 잘 꼬셔서 리크루팅 해놓으면 돈벌이가 되겠구만. 그러니까 내가 한다. 요건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그 자체를 위해서 연민, 즉 인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 그 자체가 불쌍해서 또는 나하고 동방성장을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한다. 목적 그 자체라. 요거예요. 인중직사형.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저울처럼 평평한 사람, 고든 사람이다. 덕인 주변에는 반드시 덕인. 덕과 덕은 같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덕은 쌓아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덕은 덕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덕은 자기가 행동으로 쌓아서 얻는 것이지,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도닦고 앉아 있는 것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동으로 베풀어서 얻는 것을 덕이라 그래요. 덕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명예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욕만 파가지로 얻어먹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리스펙트, 존경이야. 존경도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혜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줘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적덕 역양입니다. 덕을 쌓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경사가 더 많다. 그 다음에 돈으로 모인 조직과 정으로 모인 조직,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모인 조직은요, 돈이 없어지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그러나 정으로 모인 조직, 다시 말하면 덕으로 모인 조직은 조직이 어려워지면 더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회사가 어떤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고용주하고 노사 분쟁을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스스로 깎고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일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그 사용주가, 그 사장이, CEO가 덕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평소에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은 회사가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회사원들하고 사원들과 함께 성공했다고 하는 그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같이 고통을 감내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재기해요.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조직도 그렇더라고요. 리더가 어떤 성향을 가진 분야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애터미 사업은 절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진나라,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 본기에 진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 말은 식마육 부름주 상인, 요 말은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푼다.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고기,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 그 말인데 요 뜻은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풀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뜻이 나왔냐면 진나라, 즉 진시황이라고 있는 그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에 목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요 진나라입니다. 요 진나라에 목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덕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임금의 말이니까 말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적토마 같은 아주 준말을 이끌고 사냥을 갔는데 밤중에 말이 없어져 버렸어.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말을 찾아보니까 그 좋은 말을 그 동네 사는 야인들이 잡아먹고 있었어. 임금의 말을 저녁에 훔쳐다가 잡아먹어 버렸어. 어떡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어도 사형감이죠.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잡아왔는데 그 무려 300명이나 되는 그 야인들이 말을 훔쳐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걸 사형감인데 이 진목공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자는 뭡니까? 신사숙녀. 그래서 자기가 군자죠. 리더는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말 때문에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옛말에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고 한다.
그러니 저놈들에게 말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라고 술을 하사해라. 그러니까 처벌하기는커녕 내 말 잡아먹고 술까지 주고 간 거예요. 진목공이 한 얘기. 그런데 이 진나라하고 이 진나라, 또 이 진나라가 있어요. 이 진나라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요 진나라 목공이 진나라 임금인 해공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진나라 군대에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돼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이 진나라 군대로서는 이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말 잡아먹고 술까지 퍼먹은 그 야인 300명이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은 거예요. 포위망을 뚫어서 진나라 임금 목공을 살려냈어요. 살려내고 그 여세로 다시 역공을 퍼부어가지고 진나라 임금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한 마리 잡아먹고 술 준 게 자기 목숨을 구한 거예요.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마천의 사기 진봉기에 나오는데 요 말, 그러니까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 그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을 베푼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야인들 거기서 처벌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죽었어요. 임금이 죽는다고.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작은 덕을 베풀고 큰 보답을 받았죠. 네. 이게 사마천의 사기 진본기에 들어있으니까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재승박덕은 재주는 있으나 뭐가 없다? 덕이 없다. 이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감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죄다 이런 분들이에요. 바로 고관대작으로 있었던 분들이, 즉 성공했던 분들은 재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성공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성공을 했는데 말로가 안 좋다는 것은 부하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덕을 베풀지. 그런데 덕을 베푸는 게 그렇게 시골에 자갈론 팔아서 준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이 하늘의 법칙, 즉 자연 법칙, 성공의 법칙, 경제 법칙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일확천금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땅의 법칙, 그것은 땅이 만물을 포용하듯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인을 포용해야 된다. 왜? 진입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런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자, 2년 뒤, 3년 뒤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